요즘처럼 궁금한 게 많을 때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기자들의 눈으로 정치권 소식을 들여다봅니다. 불사조 기자단,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세계일보 최영찬 기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날씨가 훅 쌀쌀해졌는데 박 기자님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네, 늦은 여름 휴가를 사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휴가예요. 어제부터. 네, 그럼 제주는 언제 내려가는 거예요? 내일 가려고요. 오늘 방송을 잘 하고 그다음에 떠나려고 조금 늦췄습니다. 네. 아니, 내일 할 걸 그랬나? 방송을. 네. 휴가 간다니까 갑자기 급 질투심이 부럽습니다. 잘 쉬고 오시고요. 네. 자, 대통령실 먼저 가보죠. 박 기자님께 오늘 뽑아낼 게 많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전 조문을 하지 못했고 후 조문록을 작성했다. 이게 이제 정치권은 또 시끌시끌해요. 자, 어떻게 된 게 팩트예요? 결국 이런 것들은 사실은 대통령실의 설명을 따르는 게 네. 맞는 것 같아요. 항상 네. 이게 제가 뭐 몇 번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 결국 교통 문제라고 설명을 했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은 따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이제 그 설명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문제가 한 가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들 사이에 약속이 있는데 어디 뭐 종로에서 보기로 했다. 근데 집회 때문에 내가 늦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대통령이 가는 일정인데 사전에 거기 사람이 많을 걸 알고 있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못했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준비하는 팀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뉴스 보니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왜 사전에 조문을 못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장례 문화랑 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관 앞에 가가지고 네네. 이제 원래 고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좀 예. 참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영정 앞에서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식은 실제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전에 관 앞에 가서 하는 참배는 결과적으로는 취소가 된 겁니다. 예. 리셉션은 이제 참석을 한 거고. 맞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이 한 거고요. 자, 이제 근데 우리가 일부에서도 다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통역이나 의전비서관이 동행 못한다. 개별 차량 이용 못하니까 뭐 국가 대표 정상들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얘기는 출국 전에 나왔는데 이게 원래는 오전 7시 출발 예정이었고 그때 떠났으면 조문했을 수 있다. 근데 9시에 출발해서 늦게 도착해서 네. 현지에 도착한 다음에 교통통제로 취소다 그러니까 좀 혼란이 하게 됐다. 요거는 팩트는 뭐예요? 사실은 대통령실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네. 이제 교통 문제라고 이런 정도로 표현을 했거든요. 현지에.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어느 정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맞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늦게 도착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이제 다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는 한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영국이 홀대를 했느냐 이런 문제로 가는 건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홀대 아니지 않나? 그렇죠. 예, 그건 뭐 네. 우리가 일정을 조금 촉박하게 잡았다가 네. 현지에서 뭐 예상치 못한 변수로 맞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저도 딱 요거는 준비 부족 네. 요 문제까지는 딱 짚는 게 좀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네. 좀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한번 야당 중심으로 근원적으로 좀 따져봐야 할 따져볼 문제 같아요. 문제다. 왜냐하면은 야당 의원 같아요. 이게 그 원래 일정대로라면은 실리콘밸리를 갔다가 뉴욕으로 이동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막판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제 서거도 있었고 네네네. 가겠다고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조문 결정이 나기 전에. 예, 그래서 이거 엘리자베스 여왕이 마침 또 서거를 했고 그 네네. 장례식도 있고 하니까 전 세계 정상들이 다 간다. 그럼 우리도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고 예. 누구의 결단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 같아요. 네네. 그러므로 인해서 기자단 비용도 한 1,000만 원이 늘어납니다. 굉장히 지금 각사에서 지금 내는 비용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네. 청취자분들 혹시나 기자들 또 누가 세금으로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기자들 돈 엄청 내고 지금 가는데 중요한 얘기를 전해주셨네요. 일정이 바뀌면서 확 늘어난 거예요. 비용이. 각사가 부담할 비용도 많아지고. 그러면 이게 그러면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우리는 간 거냐? 영국이 우리가 이렇게 가야 할 정도로 특수한 국가냐? 윤 대통령이 엘리자베스 여왕과 뭐 개인적인 또 인연이라도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다들 그 물음표라는 거예요. 지금 네네. 주영 대사도 없는 상태고 외교부 장관도 없잖아요. 지금 뉴욕에 먼저 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상황이 꼭 굳이 이런 식으로 갔어야 되느냐라고 했던 미국 다음으로 많은 또 병력을 보냈던 우방 국가이고 네. 조문은 잘했다 생각이 되는데 준비가 철저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얘기로 정리가 되네요. 자, 최 기자님, 어쨌든 정기국회 막은 올랐고 어제부터 이제 대정부 질문이잖아요. 네네. 어제는 정치 분야였고 뭐 오늘 경제 등등인데 이게 굉장히 질의와 문답이 많은데
기사는 항상 딱 방점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영빈관 신축건 예. 그리고 이제 태양광 카르텔. 자, 기자들 관심이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일부에서도 서영교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영빈관 알았느냐? 신문 보고 알았다. 이건 좀 문제 아니에요? 문제가 맞죠. 네. 왜냐면은 그 부분이 좀 지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리가 어쨌든 예산안을 이제 국회로 보낼 때 네.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땅땅땅 두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그 안에 거죠? 들어있었는데 네. 본인이 모른다고 하는 거는 그 국정을 책임지는 총리로서 좀 무책임한 발언 아니냐. 결국은 안 봤다. 대통령실이든 뭐 기재부든 담당 실무자를 문책하기 위한 회피성 발언 아니냐라고 보는 게 지금 민주당 쪽 시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총리도 그렇게 말할 줄은 사실 몰랐거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려고 하길래 조금 실망스러운 태도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은 알았는데 일단 모르쇠 하는 거냐. 정말 몰랐냐. 그러니까 무능이냐 나쁜 거냐. 이게 근데 얘기였거든요. 몰랐을 수는 있다고 보는 게요. 예산이 규모가 장난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이제 뭐 한 500조, 600조 하는 네네. 거라서 세부적으로 다 볼 수는 없고 이게 기금 사업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뜯어보지 않는 한 모르는데 네. 이걸 필요로 하는 대통령실에서 슬쩍 그냥 밀어 넣었던 걸 수도 있죠. 근데 그 총리나 이런 분들은 이제 큰 단위로 주로 보다 보니까 네네네. 문제가 없으면은 뭐 계속 보내고 아유, 나중에라도 총리한테는 알려줘야죠. 그런데 이제 뭐 정확한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진실은 모른다. 자, 국무총리도 모르고 대통령실 뭐 수석비서관들도 일부 몰랐다. 이 영빈관 예산. 그러니까 몰랐어도 문제고 알았어도 문제가 되는 상황에 지금 처했어요. 결국 대통령이 그냥 철회를 순식간에 해버렸지만 논란은 남았는데 자, 이 결정 나올 때 박 기자님이 여권 관계자와 함께 있었다. 자, 취재된 내용을 풀어보시죠. 네. 그게 사실 뭐 취재 때문에 만난 건 아니고 이제 조금 만나던 사람이라서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때가. 네네네. 금요일 저녁 8시 한 10분, 20분 요런 정도 시간이었는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속보가. 영빈관 철회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고 예. 그 여권 관계자가 딱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8시 뉴스나 이게 SBS죠. 혹은 또 9시 뉴스, SBS나 MBC고 9시 뉴스, KBS 뉴스에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이 빨리 이거 한 줄이라도 들어가도록 해라. 이렇게 좀 빨리 압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좀 전해주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계자한테 얘기 들어보니까는 이게 사실은 참모진들이 철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진 못했대요. 아무도 그런 보고를 올리지는 못했는데 네.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그러니까 자신의 결단이다. 네, 대통령이 결단해서 철회를 했고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김은혜 홍보수석이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앞 과정 자체가 뭐 썩 좋은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들은 좀 속도를 냈다 이런 얘기들을 좀 전해주더라고요. 중요한 것도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누가 넣었답니까? 이 예산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마 다 추정하기로는 이제 뭐 하여튼 재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좀 네네네. 상식적인 얘기이긴 한데 일단 뭐 대통령도 확인이 몰랐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 집무실의 부대 시설인데 몰라도 문제고 방금 말씀하셨던 네. 대로 알았어도 문제고 뭐 이래저래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꼬투리를 잡아보자면 그래서 네. 이게 저녁 뉴스였잖아요. 네.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한 워딩은 좀 실패한 워딩이다. 그럼 신문 방송 보고 보고 하면 알았다? 다음 날 신문 보고 네네네, 알았다는 조간신문. 거니까. 예, 그날 다 조간들도 방송 보고 다 그 밀어 넣었거든요. 네네. 굉장히 그러면 대처가 늦었다. 그건 이렇게 그냥 아니, 언론을 통칭한 표현 아닐까요? 아니 이게 그렇죠. 언론을 통칭한 표현이다. 왜냐하면 또 총리실의 참모들도 네네. 숫자가 만만치 않은데 그럼요. 이거 이제 속보로 뜬 순간 보고했겠죠. 네네. 이거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사실 자. 그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결국 아까 그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대통령이 결단해가지고 철회했다라는 건데 이거 얘기하면서 아무도 좀 책임지고 이 문제를 강하게 대통령한테 제안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었다. 이런 좀 불만, 문제제기 네. 같은 것들은 네.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이 대통령실에서 좀 감지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또 이런 얘기는 있긴 해요. 보도 나왔다고 하루 만에 철회? 이건 뭐지? 무슨 예. 국정을 이렇게 조변석게 뒤집듯이 네네네네.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영빈관에 대한 필요성은 그동안에도 있어 왔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걸 계기를 토대로 좀 계속 설득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래? 그럼 한 발 빼. 그래서 바로 철회를 하니까 너무 이거 어느 장난 그것도 혼란. 될지 뭐 네. 혼란이 좀 그런데 또 철회한 이후에는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새영빈관 필요하다. 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자, 결국 외교부터 영빈관 논란까지 이런 모든 이제 과정들의 배경 아까 잠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거 대통령실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좀 철저하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모습이
없는 거 아닌가 걱정은 돼요.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있었지 않습니까? 네. 20%한 80명까지 물갈이한다. 지금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게 네. 좀 슬픈 얘기더라고요. 슬퍼요? 네, 이제 대통령실 뭐 전현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여권 관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요즘에 이 말 많이 하면은 또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 그래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쉽게 기자들하고 좀 얘기를 안 하고 이런 분위기도 근데 있는데 이렇게 만약 잘려 나온 분들은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아무튼 그래서 특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들었던 얘기가 이게 좀 비인간적인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세 뭡니까? 가지가 있어요. 일단 네. 첫 번째는 그때 추석 전에 이게 정리가 됐었거든요. 네. 50여 명이 추석 전에 정리가 됐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이제 뭐 국민의힘 당 쪽으로도 이런 연락이 왔다 그래요. 정리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뭐 당에서는 이왕이면 뭐 추석 이후에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전달했다라고 하는데 결국 추석 전에 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일종의 소위 추석 밥상 민심이랄까요? 예, 예. 거기에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실이 쇄신하고 있다. 네. 근데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어떻냐면은 집에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명절날. 아들이나 뭐 딸이 대통령실에 우리 남편이 혹은 뭐 우리 부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잘렸다 이 얘기를 추석 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추석 전에 정장을 입고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 그냥 카페에 와 있는 직원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네네네.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소위 명예퇴직 당하고 그냥 집에 얘기 못 하고 IMF 때 네. 매일 도시락 싸서 회사로 나가는 척하고 그거예요. 선릉공원에 모여서 맞습니다. 그때 막 고스톱 치고 그러던 장면이 생생하네요. 그렇게 좀 출근해서 있었던 사람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이제 추석 때까지는 말을 차마 못하고 가족들한테 이제 그 이후에 아마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소위 살아남은 사람들도 좀 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됐느냐. 왜냐하면 또 이 사람들이 취업 제한도 3년간 걸리는데 물론 모든 게 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유관 기업에 유관 관계 기간에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짧은 기간 있었다 가는 걸로 경력이 남잖아요. 이건 보통은 대통령실이나 청와대를 갔다 왔다라고 하면 일종의 영전이어서 좋은 대우를 받게 마련인데 이번엔 좀 상황이 다르죠. 소위 잘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좀 우울한 거고 또 두 번째 얘기는 보통 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자기 조직의 어떤 수하들이 좀 잘리게 되면 네. 이 친구는 안 된다 차라리 뭐 나를 대신 자르세요 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버티는 그런 그림도 그런 상관 요즘에 없죠. 없었다고 영화 합니다. 얘기죠? 네, 대통령실에 전혀 없었다라는 네. 거예요. 나서서 없었다. 누구 행정관이 잘리는데 이걸 말린다거나 네. 이런 그림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실세분들은 막 추천했다는 얘기는 그렇게 하시더구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리고 나서 더 문제가 됐던 거는 여러 가지 좀 그 비인간적이라고 아까 표현을 해드렸는데 뭐 휴대폰을 뭐 포렌식을 한다라든가 직원들의 아니면 뭐 이제 누구는 누구 개파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본다라든가 혹은 뭐 이런 것들에서 걸리는 게 없으면 뭐 근태를 좀 평가를 다시 해본다라든가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대통령실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마치 그냥 대대적인 조직 내 감찰이 이루어졌던 거군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사람들이 실무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무자들인데 이게 싸움을 그저 그림을 크게 그려보자라고 하면은 정치권의 소위 핵심 관계자들이 많이 와 있었고 이 사람들을 관료 집단하고 검찰 라인들이 연합해서 몰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숙명의 그런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정작 위에 사람들은 전혀 안 죽고 밑에 실무자들만 다 죽어나간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점들을 얘기를 하는 게 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쓴소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있었던 모 인사가 하는 말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 실세다 그런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정무 라인에서 보고서를 쓰는 게 우병우 수석 지금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이런 보고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쓸 수 있었지만 뭐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쓸 수는 있었는데 지금 같으면 못 쓴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는 그래도 잘리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누가 그런 보고서를 낼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에 추석을 전후한 또 가슴 아픈 비사를 전해주셨네. 이 지금 굉장히 영리한 게 이분들이 잘려 나갔다고 해서 밖에다가 쉽게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그래도 지금 정권 초기고 정권을 어쨌든 국민의힘 쪽으로 잡아왔잖아요. 그러면은 어쨌든 국민의힘과 연관된 사람들을 일반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거라도 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특히 여의도 낭인 이런 분들은 취업을 해라. 취업을 하려면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폭로한 순간 결국은 뭐 그때야 어떻게 반짝 주목을 받을 수 있어도 이게 이제 본인의 결국 밥벌이 생계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 제대로 막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를 예. 잘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정치 표면에서는 고매한 얘기들을 하는데 정치 이면에서는 이렇게 또 아주 진짜 먹고 사는 치열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그리고 걸 이거 하나 통해서 또 듣습니다. 짚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네. 너무 많이 쓰긴 아니에요. 한것 예, 같은데 쓰세요. 그러니까 결국 짚으세요.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게 왜 누가 잘렸는지 이런 것들이 좀 서로 궁금한데 이유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잘린 당사자들도 내가 왜 잘린 건지. 아니 일하던 동료 50명이 갑자기 안 보이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아마 이유가 다를 건데 그 네. 이유를 모르고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추정을 하는 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초선 의원실 출신은 거의 안 잘렸고 다선 의원실 출신들은 좀 잘렸고 오.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실에 처음 온 사람들은 거의 안 잘렸고 예전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때 있었다가 다시 이제 임명이 네네네네. 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좀 잘렸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해보건데 이 충성도 순서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다선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초선 의원실은 상대적으로 낮고 네네. 그리고 이전 청와대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실제 이 윤석열 대통령실에만 충성을 할 사람이냐 이런 평가들이 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잘려나간 자리에는 지금 법률비서관실 산하에 굉장히 사람이 많다 그래요. 한 30여 명 된다라고 네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옮겨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 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한 명씩 그 비서관실에 좀 자리를 배치하게 되는 이제 혹시나 이게 뭐 감시병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의심들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사그라들었습니다만 대통령실 인적쇄신 문제 나올 때 이 법조인들이 강할 것이다. 살아남을 것이다. 득살 말씀드린 김에 했는데. 비화를 좀 더 말을 하자면은 예. 이번에 잘린 분들 중 하나가 이 뉴욕 순방건에 대해서도 실무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욕 순방이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분을 잘라가지고 네. 이 준비 과정에서 이거 분명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 네네. 이런 예측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무는 추진 중인데 네. 담당자가 없어져 버림으로써 그렇죠. 이미 선행으로 갔다 온 사람인데. 아이고 네. 참 큰일이네요. 자, 그래요. 이번에는 한번 야당 민주당 가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예. 이 김건희 여사 순방 보고서 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왔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영빈관 논란 또 대통령실 논란 지금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서 김건희 특검법이 처음에는 추석 민심용이냐 이재명 대표가 워낙 이제 뭐 기소 소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근데 좀 특검법에 진심인 것 같아요. 진심이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어제 이제 핵심 관계자를 추진한다? 만나서 물어봤더니 네. 이게 진심이고 국민들 여론도 심상치 않다. 단순히 이게 그 선전용인 뭐 여론조사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요즘 점점 이제 광화문에 뭐 집회하러 나온 분들도 있고 네. 그에 맞춰서 시민들도 호응이 예사롭지 않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박홍근 원내대표도 어제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얘기를 했고 네. 법사위에서도 이걸 계속 얘기할 거라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진전, 실무적으로도 이제 법안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모르게 한 발씩 나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하려고 하고 네. 이걸 자꾸 여당은 뭐 이재명 대표 물타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맞아요. 그걸 떠나서라도 원래 이건 정말 진실이 뭔지를 한번 알아야겠다라는 거에 대한 좀 진정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좀 봐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해명이 되는 게 없이 의혹이 하나 벌어지면 뭐 최근에 보면 나토 순방 이후 뭐 장신구 논란 네. 이게 고발로도 이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해명이 좀 깔끔하게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 논란에는 신경을 당연히 이제는 좀 전폭적으로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제가 쓴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뭐냐면은 야당 발로 뭘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운영위에서 대통령실에 뭐 자료 통보 요구했다? 요구를 했던데 뭐 답변이 이렇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제목을 아무래도 조금 세게 달 때도 예. 있고 김건희 여사 특히 목걸이고 하니까 이제 목걸이에 뭐 이렇게 달았는데 네네. 올라갔더니 이제 포털에 떴더니 연락이 옵니다. 네. 뭐 목걸이를 좀 장신구로 좀 수정을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게 그러니까 뭐가 이런 식으로 달라요? 톤 다운인 목걸이와 거죠. 장신구는 어떤 그래서 차이가 이게 있는 뭐가 거죠? 다를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느끼기에 목걸이가 좀 더 직관적이고 장신구는 뭔가 좀 포괄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정보도 요청이 좀 많이 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이 받고 있는데 그만큼 김 여사 관련 보도를 더 홍보수석실이 신경을 쓰고 있다. 좀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좀 얘기 덧붙이면은 네네. 그러니까 추정되는 게 보통 그렇게 표현 바꾸는 것들 요청들 기자들한테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래요? 그런 게
일을 했다 이런 거에 성과 표시일 가능성도 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보기에는 뭐 옷걸이나 장신구나 뭐 네네네. 독자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요청을 해서 이런 정도의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식의 뭐 성과를 내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아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일 열심히 하시네요. 이렇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나 싶은데, 자, 이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됐습니다만, 이게 61표, 그리고 이용호 의원, 1년도 채 국민의힘에 몸담은 지 되지 않은 이용호 의원 42표, 불과 19표 차이였습니다. 그 어제 의총장에서 의원들 간에 탄식이 나왔다 이런 보도도 있어서 네. 자, 박 기자님 보시기에도 이변은 이변입니까? 네, 굉장히 이변이죠. 사실은 그날 아침에도 혹시 이용호 의원이 사퇴하고 네. 그냥 추대 쪽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예측이 될 네.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박빙이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용호 의원은 당에 전혀 지분이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거의 없는 사람이죠. 처음 될 때는 국민의당에서 당선이 됐고 네. 또 유일하게 지금 호남 지역구고 두 번째 될 때는 또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거든요. 네,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영입해온 인사인데 재선이기도 하고요. 사실 원내대표 재선 원내대표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이례적인 건데 그럼 결국 이게 이용호 의원의 자력이냐, 그러니까 이용호 의원의 능력이냐라고 하면은 사실 그보다는 이게 이제 다른 심리, 반발 심리가 반영이 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의원들도 탄식을 좀 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요 선거 결과 가지고 뭐 여권 관계자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좀 강하게 지지하는 그런 인사인데 이거 당 장악 실패한 게 아니냐, 이거 진짜 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실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다, 윤심이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좀 홍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밖에 안 된 거잖아요. 예전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될 때는 80% 정도를 받았거든요. 한 20표 정도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진실이든 아니든 그러니까 윤심인 게 실제 맞든 아니든 간에 결국 그 말이 안 통하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의미가 크고 또 모 관계자가 하는 얘기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의원들이니까 이런 정도의 차이지 일반 당원들 민심에서는 더 큰 차이가 날 수가 있다. 그렇다라면은 전당대회에서 어떻게 될지 장담을 할 수가 없다. 결국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런 전조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3번 연속 비박계가 당내 선거를 이기거든요. 당내 경선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친박계가 아닌 비박계의 뭐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또 정의아 국회의장 다 비박계가 당선이 되면서 결국 이 권력 구도가 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에 전조 증상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너무 임기 초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선 전 대선 후 그냥 윤핵관 이렇게 불렀지만 그 안에서도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은 또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는 라인이 갈렸다. 권 라인이냐 장 라인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또 돌돌주라는 표현은 살아남았어요. 돌고 돌아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이 아니라 원내대표 체제가 됐으니까. 지금 그러면 이 윤핵관들이 아까 6대 4면은 40% 정도는 비주류 혹은 뭐 비윤 반윤 나머지가 친윤.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역학관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권성동 의원이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지지하고 밀었다라는 건 어느 정도 공개적이라서 명확한데 장제원 의원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6대 4로 나오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장제원 의원이 별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특별히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한 가지 얘기가 있고 또 반대로는 소위 예전에 민들레 모임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이용호 의원도 같이 했고 장제원 의원이 실세다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됐었던 모임이었는데 이 민들레 쪽에서 이용호 의원을 지원해 준 거다. 그럼 대략 20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도 맞거든요. 근데 이건 좀 이례적인 해석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여튼 간에 이 장제원 의원이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는 좀 명확해 보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와 전 원내대표와 장제원 의원 간의 좀 관계가 좀 나눠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요. 자, 최 기자님.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의 동시다발 수사가 점점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면 매일 새로운 수사 상황이 올라와요. 성남 FC 의혹 터졌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나왔죠. 또 이 대표뿐 아니라 가족 부인 김혜경 씨 그리고 또 장남 사건도 나왔죠. 자,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자, 최근 이 대표의 요즘 관심사는 오직 민생 입법과 성과뿐이다. 그렇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렇고요. 그리고 당 대표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예전에 비해서 얼굴 한 켠이 좀 수심이 그득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계속 수사를 받고 소환조사 받고 하는데
재정상일 사람이 어딨냐 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바꿔 생각해보라 하면은 또 할 말이 없긴 하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어쨌든 지금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약간 억울해하는 게 이재명 대표 워딩이 95%가 민생인데 네네. 왜 5% 잠깐 뭐 얘기하는 이런 수사 관련된 뭐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도량이 훨씬 많다. 네네. 그건 좀 그래도 억울하다. 뭐 이런 억울하다.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어쨌든 네. 뭐 그런 상황인데 어제 또 제가 뭐 친명도 만나고 비명도 만났는데 비명 쪽에서는 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걔는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계속 다음 총선 공천권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이재명 대표가 나를 공천할 때까지 있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뭐 본인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런 기류도 당내에서 아직 없진 않다. 불안한 뭐 기류도 있다. 예. 사법 리스크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이고. 자, 민주당 어제 처음으로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 전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하는데 네. 대선 때는 대장동이었잖아요. 근데 대장동은 요즘엔 잘 안 올라와요. 그게 지금 민주당 의원도 어제 하는 말이 네. 자기도 이해를 할 수 없는데 들어보니까 반부패 수사, 그러니까 특수부죠. 네네. 1부와 3부가 붙었다는 거예요. 예. 중앙지검에서. 굉장히 그 특수수사에 능한 분들인데 오래됐어요. 지금 수사한 지 몇 개월 됐는데 이 정도면 성과를 내야 되는데 뭔가가 아직도 어디서 새지도 않고 네. 이상하다라는 게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하나는 정말 대장동 건에 대해서는 뭐 없는 거 아니냐. 이재명 대표가. 네. 다른 하나는 저쪽에서 지금 정권 차원에서 카드로 쥐고 있다가 정말 대통령이 위기의 순간에 몰리면은 결정적 시기에 쓸 수 있려고 준비된 카드가 아니겠냐. 비장의 카드일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다시 대통령 지지율이 좀 반등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가 아니라 왕창 만약에 꺾여서 내려갈 때 네. 반전 카드로 꺼내기 위한 하나의 작전 전략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항상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어쨌든 두 분 얘기를 쭉 정리해 보면 정치의 이면이 참 녹록치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씁쓸합니다. 지금 민생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이게 생존 투쟁하고 있는 것 같은 안타까운 생각은 드네요. 여기서 정리해 보죠. 불사조 기자단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 최영창 세계일보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부탁해요.